좀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급여를 주지 않아도 네. 전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는데 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체당금 받아들이? 네. 노무사님들의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법무사나 이제 뭐 변호사들은 저희 법원 근처에 가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노무사님들 사무실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주로 어느 네네. 쪽에 많이 몰려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노동지청 앞에 노동청. 또 산재에 관련된 근로복지공단 근처.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노무사들은 사무실을 보면 노무법인이 많아요. 근데 노무사라는 개인 사무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좀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인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의뢰인들 분들께서는 규모가 있는 곳에 의뢰를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네네네. 그 노무사님 그 네네. 거래처는 어떻게 영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나요? 거래처라고 하면 노무자문 즉 회사 측의 고객으로 유치를 하려면 회사가 많은 곳에 가서 영업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산재 당하신 근로자분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계신 뭐 병원이나 어디 뭐 병원이요? 이런 쪽으로 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많이 그런 쪽으로 가서 영업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노무사업을 하고 계신 노무사분들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무사도 이 거래처라는 개념이 네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일반 뭐 이런 근로자분들이 될 수 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타겟을 정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고. 네네. 아니 저는 또 실무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거래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내 이사인데 급여를 주지 않아도 네네. 전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는데 사내 이사라고 하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형식만 뭐 법인 그 등기부에 올라가 계시고 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죠. 근데 실질이 명칭 상관없이 실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당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을 하셔야겠죠. 법인들 같은 경우에 정관을 만들어주는데 네. 거래처에서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저희 네네. 법무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이런 것들도 노무사님들이 원래는 네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 이제 법무사님들과 협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관에 있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아마 이제 정관에 네네. 들어가 있을 건데 임원은 사실은 사용자, 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라고 해서 회사를 총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법인 또는 개인을 사업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임원은 그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근로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폭발적인 권한을 위임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 상무님, 뭐 관리자, 공장장님 그런 분들이 실제가 근로자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제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내 규정에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퇴직금 규정이 마련이 돼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지급하시면 되겠지만 실질을 따집니다. 일단 노무사님들이 보통 하시는 일 중에 좀 체당금 받아주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체당금 받아들이는 일은? 네, 체당금은 일단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 지청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 거치고 그 다음 단계 민사 절차를 거치거나 노동지청으로부터 도산 등 인정을 받은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해서 나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절차인데요. 네. 이 절차는 이제 체당금은 크게 일반 체당금과 수익 체당금으로 저희가 흔히 구분은 하는데요. 법무사님들과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소액 체당금 부분에서 민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급명령이나 뭐 이런 것들 집행 권한을 받게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주나요, 나라에서는? 나라에서 소액 체당금은 이제 지금 많이 상향돼서요. 임금과 퇴직금 각각 700만 원까지 두 개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면 총 1,000만 원까지 임금과 퇴직금 합해서? 네네 1,000만 원까지 소액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국가에서 안 도와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급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뭐 이제 그거는 강제집행이든 뭐 이런. 그럼 제 전문 분야죠. 회생파산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그 대표님들이 이제 부도가 나셔서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때 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뭐 금융기관, 뭐 법인 채무에 대해서 보증선고 이런 건 크게 걱정을 안 하시지만 직원들 임금을 못 주고 많이, 퇴직금 그죠, 못 준 걸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이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예. 그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네네. 네. 저도 그런 사례를 많이 수행을 해봤는데요. 일반 채당금으로 아까 분류를 해드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채당금은 노동지청의 진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거나 파산 선고가 난 다음에 일반 채당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님과는 그 부분은 좀 협업으로 진행을 할 수 일반 채당금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인이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 받기가 수월한 거네요? 그렇죠.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은 직접 생활과 관련이 된 그렇죠. 특히 네. 임금은 상당히 안타까워들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회생 진행하실 경우에는 회생 개시 결정이 난 다음에 또 파산 진행하실 경우에는 파산 선고가 난 다음에 일반 채당금을 신청을 해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치 임금 퇴사일로부터 거슬러서 최종 3개월치 임금 범위 안에서 연령에 따라서 상한 범위 안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최종 3년치 퇴직금 범위에서 또한 그 상한의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소액 채당금 설명해 주신 거는 네. 금액으로 제한이 있는데 일반 채당금은 그 3년 기간으로 제한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노무사님, 그 네. 산재 관련해서 네. 노무사님들의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는 일단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는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제 산재 신청 업무를 맡겨주시는데요.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쉽게 승인이 나서 산재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입증을 하는 그 절차를 저희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산재 승인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한테 노무사들한테 많이 맡겨주시죠. 일단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는데요. 이제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불승인이라는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 불승인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재심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다시 한번 이걸 다퉈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을 할 때는 법무사님들과 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법무사팀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밝은 에너지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말씀도 물어봐 주시고 하니까 아주 기분 좋았고요. 예. 또 일개 그 노무사에 불과한 저를 또 여기까지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아니 밀개가 이렇게 2년 넘은 2년 넘은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저희 그 김영룡 법무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무사님 모시고 노무사와 법무사의 차이점과 좀 공통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와이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